박봄이 올해 6월에 이민호와 결혼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유? 박봄과 이민호가 올해 6월에 결혼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사랑, 병, 그리고 비극이 얽힌 충격적인 드라마다. 6월 1일 박봄은 SNS에 이민호와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며 내 사랑, 이민호와 결혼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사진 속 이민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진짜야? 갑자기 왜? 이민호의 소속사 MIM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무근? 이라며 반박했지만 박봄은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이제 숨길 필요 없다. 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 당시 2NE1 2NE1으로 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점에 박봄은 자신의 친할머니 주소로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물인 에더럴 아디로 82정을 반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에더럴은 UN 비마약 항정 약제로 분류되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통 및 처방이 금지된 약물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봄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박봄 스캔들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봄은 당시 숙소를 자주 비우는 상황이었고 마침 숙소 이전을 준비 중이어서 약을 받지 못할까 우려해 할머니 이름으로 약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만 100%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에더럴과 같은 규제 약물이 자가 치료 목적으로 반입될 수 있다고 밝히며 당시 마약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박봄 스캔들을 종결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박봄은 2NE1 활동을 정리한 뒤 솔로로 복귀를 준비 중이었고 이민호는 상속자들 이후 차기작을 고민하던 때였다. 우연한 인연은 곧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한 소식통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였다. 이민호는 박봄의 불안정한 마음을 다독였고 박봄은 이민호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다. 고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했다. 연예계의 혹독한 시선과 스캔들 파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즐겼고 심지어 이민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몇몇 지인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했을까? 여기서 박봄의 질병이 핵심 열쇠로 떠오른다. 박봄은 오랫동안 주의력 결핍증과 우울증을 앓아왔다. 그녀는 미국에서 처방받은 에더럴로 증상을 관리했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종종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다. 작년부터 그녀는 이민호를 내 남편이라 부르며 SNS에 이상 행동을 드러냈고 이는 단순한 팬심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박봄은 이민호와의 관계를 숨기라는 그의 부탁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병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한 지인은 박봄은 최근 몇 달간 약 복용량이 늘었고 그로 인해 환각과 망상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민호와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져야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고 털어놨다. 이처럼 끝까지 이민호를 남편이라 우기는 박봄의 태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심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이민호 팬들은 박봄의 선을 넘은 행동에 서서히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2NE1 2NE1 팬들 중 일부도 박봄을 퇴출시키자 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 2NE1의 해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박봄이 2NE1의 투어 중 멋대로 무대에 올라가려 했다는 소문까지 번지며 박봄의 이민호와의 셀프 열애설은 어느 순간 단순한 에피소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가 다시 빠지고 나날이 변해가는 얼굴 생김새로 박봄은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 시 편집성 조증과 유사한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봄이 앓고 있는 병이 ADHD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건 당시 검찰은 박봄이 ADHD가 아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질병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ADHD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ADHD라는 다소 생소한 병명 대신 대중에게 더 익숙한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당시 박봄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심지어 미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구체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애더럴은 유학생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엄격한 관리와 처방이 필요한 이 약물이 유행이었다는 점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시험 기간에 애더럴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인해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100% 치료 목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박봄은 도대체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 애더럴을 복용했던 걸까요? 6월의 결혼 발표는 박봄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다. 사건 전날 그녀는 이민호와 다투었다. 이민호는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 사랑을 더 지켜야 한다. 고 설득했지만 박봄은 너도 나를 떠날 거지? 다들 날 버려. 라며 울부짖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약에 취한 상태로 SNS에 결혼 선언을 올렸다. 충격적인 건 이민호가 그 직후 그녀를 찾아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 목격자는 이민호가 박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를 끌어안으며 이제 다 끝났어라고 중얼거렸다. 고 전했다. 이민호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그는 박봄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병이 이토록 심각한 줄 몰랐다. MIM 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와 박봄은 친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 소식통은 이민호가 박봄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도 그녀는 현재 치료 중이며 이번 발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이미 폭발했다. 두 사람이 진짜 사귀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왜 숨겼어? 논란은 더 커졌다. 박봄의 SNS는 삭제되었고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민호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은 병과 얽히며 비극으로 치달았다. 한 연예부 기자는 박봄은 이민호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병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건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파괴적인 이야기라고 평했다. 박봄의 이번 소식 뒤 한 익명 제보자가 두 사람이 비밀리에 약혼까지 했었다. 는 폭로를 내놓았다.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망상일까? 이민호는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팬들은 이미 갈라졌다. 그를 믿는다. 는 이들과 진실을 밝혀라. 는 이들로 나뉜 가운데 박봄의 병실에서 나온 한 음성 파일이 유출되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찢었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박봄과 이민호의 사랑은 어디로 향할까? 그녀의 병은 그들을 갈라놓을까? 아니면 더 강하게 묶을까? 그리고 이 결혼 발표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은 무엇일까? 연예계는 숨을 죽이고 이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의 다음 장을 기다린다. 당신도 이 충격적인 전개를 놓칠 수 없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랑의 끝은 행복일까? 파멸일까? 숨막히는 순간이 다가온다.